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은 전라도 카르텔과 서울대 카르텔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파행으로 끝날 뻔했는데 보수 유튜버들이나 언론들은 모두 전라도 정치인들의 이권 카르텔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날 뻔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전라도 카르텔의 우선적인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서울대학교 카르텔들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감기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암 환자에게는 감기약만 처방해서 둘 다 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하고 기묘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좌파 카르텔이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을 엄청나게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빼먹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부정부패 집단인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지난 5월에 출범해서 1년 4개월 동안 새만금 잼버리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안 살피고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이 몰려오는 초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점검회의 안 하고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부는 말 자체부터가 성평등가족부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정권에서 폐지한다고 했다가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반발을 해서 폐지를 못했던 부서인데 그런 없어질 부서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놓고 1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주무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든지 뭔가 중간 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업무 처리 능력을 국가 단위의 정부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도 국정감사 때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모 민주당 의원이 꼬치꼬치 캐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했던 김현숙 장관이 모든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신있게 말하고 했던 것을 전 국민들은 지금 기록 영상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좌파 카르텔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막중하게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결코 모면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차관, 국장들 데리고 현장 실사를 한 번만 가보았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장소를 바꾸어서 덕유산 무주구촌동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될 전라도 카르텔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라도 카르텔은요 구제불능입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곳곳에 붙어서 암약하고 있는 소위 공무원이라고 한 자들이 국가의 혈세를 빼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도적놈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라남북도 소위 지방자치제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자, 영암에 있는 F1 자동차 경주대 시설도 그렇게 해먹었죠. 자, 광주에서 수영대회 한답시고 또 해먹었죠. 뭐 이전에 보면 여수에서 했던 그 큰 대회 있었죠. 박람회라 그럽니까? 거기서도 또 빼서 해먹었죠. 전라도에서 행사만 하면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무슨
또 다른 주머니 쌈짓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헤쳐먹는 것들이 전라도의 공무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라도 카르텔만 욕하고 있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무능해도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장관에 임명이 되고 일을 못해도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잘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서울대학교 출신 장관들이 일을 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이지, 이게 오로지 전라도의 부패 카르텔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선후가 있고 책임의 중과 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차에 대한 선제적인 과실과 책임은 전라북도에게 있고, 그 다음에 후차적인 과실과 책임은 조직위원회 그리고 여가부에 있다 하게 되겠죠. 그럼 앞선 문재인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했다고 설령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이 공무원이라는 이 버러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닙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 일, 명리학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를 당연히 바꿨어야 하죠. 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지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제일 많죠. 네? 그러면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라서 무능해도 서울대 출신이면 무능한 장관도 뒤 봐주는 겁니까? 네? 그럼 전라도 카르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이 전라도에서 행사한다고 해놓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빼먹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전라남도 영광에서 F1 그랑프리 유치한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 한번 하고 그냥 시설은 폐쇄되었죠. 이거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합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고위 강요들의 서명을 위조한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먹은 사건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자, 폐지될 여성가족부에 일을 맡겨놓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런 부분을 챙길 때 반드시 국정원장을 불러서 확인해보고 빠진 부분은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정원, 당시는 중앙정보부 혹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장 보고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해버렸고, 또 국정원 국내 파트도 문재인 때 행동 반경을 중지시켜 폐쇄시켜버린 덕분에 활동하지 말 것으로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란 것은 우리 국가 조직의 신경세포 조직으로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입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들로서 정부,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천병입니다. 즉, First Line of Defense입니다. First Line은 National Defense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것들이 이 정보기관이 될 텐데, 이 정보기관은 활용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복 입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면서 따뜻한 히터 나오는 이렇게 여름과 겨울날을 극명하게 구분시켜주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정보부의 3D 업종의 일들이 아주 하찮고 우습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정보 하나를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조폭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가로, 때로는 양아치 건달로, 때로는 이중간첩으로 일반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힘든 직업군으로 위장한 뒤에 잠입하고 해당 분야의 고급 정보를 얻어내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바로 정보기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머리를 박박 깎아본 적도 있고 또 남루한 행색에 옷차림을 하고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해내고 그런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경찰이 폼 잡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 비밀 공작 요원들이 손에다가 피를 많이 묻히고 손에 더러운 것을 많이 묻혀야만 경찰이나 검찰, 판사들이 똥폼 잡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원장 보고를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스스로의 손발을 모두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전적으로 전라도 카르텔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장에도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은 했지만 외교부서조차 쫄보 중에 쫄보다 겁장이다라고 소문난 김규현을 임명하고 1년 동안 인사 파일만 정리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인사 파동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죠. 읍참마속을 하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데도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라도 카르텔만의 책임입니까? 물론 김규현 씨는 집안 자체가 전라남도 나주라고 하니까 전라도 카르텔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렇게만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정원장이 무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무능한 국정원장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자, 윤 대통령께서는 무능한 국정원장을 앉혀놓고도 잠이 잘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국발 전염병과 중국발 경제 위기가 지금 서서히 스물스물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막고 대비하고 해야 되는 일이 국가정보원인데 이 국정원을 대통령 스스로 마비를 시켜놓고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잠이 잘 오십니까? 자,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켰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때문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도요.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미리 수집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면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그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보고를 안 받겠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허둥지둥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투수가 누구였어요? 삼성의 이재용과 LG 구시 집안들과 국내 대기업들이 투입이 되고 국내 한류 스타들이 그냥 투입이 되면서 겨우겨우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국가 공무원들보다는요. 국내 대기업들,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경쟁력이 높다는 거 이번에도 보셨죠. 즉 국내 대기업들이 엄청난 능력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요. 이 대통령실 이런 곳에 있는 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이다. 대통령의 공이다. 대통령실의 공이다. 이런 식으로 가로채는 파렴치한 도둑놈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국내 대기업들과 한국 한류 스타들의 공이 컸지. 윤석열 정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민간 기업들이 세운 이 수훈을 그대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말입니까? 남들의 공을 이렇게 파렴치하게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꿀떡 집어삼키는 거는요. 마치 기생충과 같은 짓입니다. 제발 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또 고시를 패스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짓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것들만 배웠습니까? 학교 명예를 이제는 좀 더 더럽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제가 그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화폐금융론,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뭐 조세 관련된 것도 행정학 과목들도 제가 많이 첨강을 해봐서 그 어떤 애들이 그 고시 준비를 하는지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더럽고 추한 아이들이 오직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만 그렇게 대학을 다녔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생각,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 시험 보는 것만 잘해가지고 고시 붙어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으로 지금 더럽게 추악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원래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도둑들이지요. 도둑놈의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카르텔이 문제의 주범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더 한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건요. 무능해도 능력이 없어도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장관에 앉혀놓고 국정을 돌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절반은 된다고 냉정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 국정원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 능력도 없고 비밀 정보 업무를 해보지도 않았던 김규현 씨를 서울대학교 그것도 치과대학 그리고 외무고시를 붙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혔는데 도대체 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선배님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분들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대들이 국정원장을 뽑아놨던 사람이 가서 1년 넘도록 인사 파일만 정리정돈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사람은 지금 서울법대 출신이면서 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직계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탄핵을 당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죠. 자, 거기다가 이번에 김현수 여가부 장관은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다는 여자인데 이미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대답만 해놓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능해도 현장 파악 능력이 전혀 없어도 서울대를 졸업하면 그냥 장관 해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민간기업이라 그러면 3개월도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무능한 사람들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임명해 놓고 도대체 대통령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까? 자, 판검사들이 똑똑하다는 건 교만입니다.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예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들 애들 중에 특히 판검사 시험에 합격한 애들은요. 시험 잘 보는 곳에는 특화가 되어 있죠.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해서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백면서생 책상 물림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판사 검사가 돼서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접하게 되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겠냐 말이죠. 책으로 운전을 배우지 않습니까? 100% 교통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책으로 세상을 배운 서울대학교 출신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신 내지는 인류대학의 출신 판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도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세상과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판사나 검사들은요. 과거 지나간 범죄를 추적하고 그 범죄를 밝혀내고 벌을 주는 이 업무에 특화가 되어 있지만요. 미래에 닥쳐올 각종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업무나 그 기능 역할은요. 약할 수밖에 없고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범국가적 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맞을 것이라고 이미 다 예견이 되었었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나왔는데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 그 지적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런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그 장관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위기 예방 능력은 낙제점이라 할 수 있겠죠.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위기 대응 능력과 위기를 예방하는 위기 예방 능력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지금 김현수이가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얼만큼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줬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김현숙 씨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생각하면 빠따라하면 1000대 정도는 맞아야 될 거예요. 네? 그 야전 침대에 그 괴고 있는 그 나무 목봉이 한 연합무게는 부러져야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 어디서 장본이라는 자가 위기 대응 능력을 예방하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오고 비례대표제 한번 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만 방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정보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에는 경찰 내부에서 관종으로 소문나 있는 윤희근이를 성씨가 같은 윤씨라고 해서 아마 그 문중에서 추천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을 나와서 중국의 간첩 양성소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종으로서 그 남들로부터 관심받기 위해서 대통령 집안을 역용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청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내 말이 거짓말인 경찰청 내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윤희근이가 이 7개월 동안에 3개월 승진했다는데, 아니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도 그렇지 일반 개인 회사도 이런 식으로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민간의 중소기업에서조차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윤석열 행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비치는 모습들은요,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보다 그냥 어떤 행사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위주가 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데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야, 우리 대통령이 국정에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왜? 문재인과 이재명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좀 회의적이라 생각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별다른 국가 전반의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로 도는 거 아니야? 계속 무슨 행사에만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서 바닥에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요, 이러한 우리 국민들 밑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자존심, 자부심, 엘리트 의식은 많을지 몰라요. 대단히 근은 정신으로 고양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런 검사와 판사들을요, 유능한 인재다, 국가의 동량지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조직에 앉으면 되는 것이 없고 망하는 조직이라고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복현 검사가 지금 금융감독원 가서 그나마 일을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미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아서 소통이 안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도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야기 드러나 보셨는지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약속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질 수도 있다고 이재명의 구속을 최대한 질질 늦게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이런 바보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도 없고 또 국정을 이것처럼 허술하게 돌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능해도 무기력해도 서울대학교만 나왔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만 끼고 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온 국민이 간절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해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대학교 카르텔을 만들고 이내 장막을 치고 국정을 돌보지 않고, 국정을 돌본다 하더라도 세밀하고 헌신적이지 못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낀다면은 어떻게 할 거죠?
즉 윤석열 정권을 찬양하는 우파 보수 유튜버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 오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면, 안 나왔다면 이미 최고위직에 진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 잘난 서울대 너네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뒤로 자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수집된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탄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별다른 특별한 감동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 또 성균관대, 또 경북대, 충북대, 또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우리 지방의 우리 국립대학교는요, 서울의 사립대학교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지방 국립대학은요, 특히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거의 서울대학교하고 맞먹는 수준의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집안 형편이 어렵다거나 여자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오고 지방에 있는 경북대, 부산대를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대학교 온 애들보다 실력이 없어서 경북대학교 가고 부산대학교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여타 대학에도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지 않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범죄 조직이며 최대 범죄 카르텔이 어디죠? 바로 서울대학교 카르텔,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법조인 카르텔들입니다. 법조 카르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를 썩어 빠지고 망가뜨리는 데는 좌파, 전라도 카르텔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큰 범죄 카르텔이 서울대학교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모든 대형 사건, 사고, 범죄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핵심 범죄의 멤버로 연루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흔드는 모든 대형 범죄 사건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의 판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조인 때문에 이달 말에 지금 법원에 지금 증인을 서러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한다거나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운 그 죄목이 뭐였죠?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 법전에도 없는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바로 누구예요? 서울대학교 법조 카르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누구죠? 장시호인가요? 또 최성원, 이런 사람들의 태블릿 PC 조작 등도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그 언론인답지도 않은 JTBC 손석희를 비롯한 그 쓰레기 기자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법조인들이 이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특검 중에 한 명이 박영수, 이재명 쪽에서 거액을 받았죠. 그게 누굽니까? 곽상도와 박영수예요. 그러니까 이 박영수 같이 썩어 빠진 법조인이요, 이재명 쪽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 목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극형에 처해야 될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수가 대통령 수사하는 특검일 때 그때 멤버가 누구예요?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장관이죠. 10원도 안 먹었겠죠. 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네? 천주 마리아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즘 시중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한 팀이라서
이재명을 봐주고 문재인을 봐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국정원장 김기현을 임명해놓고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수사 안 하죠. 그리고 서훈이라는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비밀 서버를 다 파헤쳐서 열어서 각종 비밀을 좌익 세력들에게, 민변 출신들에게, 정부 간첩 세력들에게 넘긴 사건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루머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데 앞장섰던 특검팀의 다른 검사들이 자기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전에도 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수십 년간의 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그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얘기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기 전에 다른 사례에서 들어본 적 있으셨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과연 이러한 대통령에게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한 이 법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죄 없는 대통령을 뇌물을 받고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부정청탁, 경제 공동체 등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 구속시킨 박영수 특검도 서울대 법과대학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무슨 철학과인가 종교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출신이랍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청탁, 경제적 공동체 등의 혐의를 씌운 당시 특검팀에 속해 있던 박영수와 그 밑에 있던 자들은 공범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만을 보고 국민의힘을 내년도 총선에서 찍어야 할 이유가 합당하게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의 카르텔이 서울대학교 카르텔이고 서울대학교 법조 카르텔인데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국민들 보고 지지하지 않으면 어쩔래? 대안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오만과 독선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을 이기려 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순혈주의, 서울대학교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조직을 망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에게 임원을 잘 안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 사건을 두고서 무조건 좌파, 전라도 정치인들 카르텔만을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거둬들일 수 없을 만큼 이미 끝나간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입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서울대학교 출신 장차관들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내년도 총선에서 이기고자 한다라면은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서울대 출신의 그 부족한 장관들은 모두 목을 치고 집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외무고시를 하는 김기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양성학교 사회과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을 교체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그들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 사이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고 사이렌이 고장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죠?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